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근데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? 라는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. 오늘 워낙 앞서 시그널에서 말씀 드리셨겠습니다만 오늘 뉴욕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커서요. 편안하지 않은 아침을 좀 맞이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래도 뉴스는 또 해야죠.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뉴스들을 또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을 좀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일단 톱 기사는 트럼프 눈치 보는 증시 낙폭 과대주 줍줍할 때. 네. 트럼프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공감이 가시겠죠.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의 입 한마디에 뭐 우리 시장뿐만입니까? 미국 시장까지 뭐 아주 그냥 오르락 내리락,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보통은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.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. 근데 요즘은 오르락 내리락에서 오르락은 빼고 내리락 쪽으로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는 아닌 거죠. 앞서 내용 뭐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트럼프가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사실 뭐 대놓고 경기 침체 뭐 나는 신경 안 써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레토릭 즉 수사에 있어서 과도기다라는 표현, 그다음에 미국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.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큰 일, 결국 이제 미국에 있던 여러 가지 뭐 재정 적자, 무역 적자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관행들, 그 트럼프가 지적했던 부분들이죠. 지금 정부 효율부라는 도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해고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그 속내가 뭔지를 사실은 그 압축적인 한마디에 이제 드러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, 그게 이제 오늘 중시 급락 뭐 계속 요즘에 시장이 불안한 모습으로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좀 조정기에 좀 들어간 상황이, 나스닥은 조정기에 들어갔고 S&P 500도 이제 한 1.3%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조정까지 10%가 조정이니까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뭐 S&P 500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,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상황에서,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, 이제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그대로 사실은 반영이 되는 문제니까요.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보면 경기 방어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. 헬스케어도 그렇고요.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낙폭 과대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. 뭐 필수 소비재도 그렇고 해외 변수가 영향이 적은 거. 그다음에 일부 신문에서는 펀이라고 하거든요. 펀이라고 하더군요. 그러니까 뭐 엔터라든가 유틸리티 뭐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,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낙폭 과대주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바닥권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설 때 낙폭 과대에 대한 사실 눈이 가는 거지, 지금처럼 장이 또 내일도 더 빠질지도 몰라라는 그런 공포감 휩싸였을 때는 낙폭 과대라는 말이 참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제 쓰여진 기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오늘 시장도 역시 상당히 좀 난해한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 충분히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, 중요한 거는 같은 업종에서라도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는 이런 어떤 타이밍이 지금이 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게 그만큼 뭔가 버티는 힘이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요. 자, 테슬라 얘기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안 좋죠. 오늘도 M7 중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. 마이너스 15%. 제가 기억으로 480달러, 490달러 가까이 갔던 것 같습니다. 거의 근 500달러 가까이 12월 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달 사이에 그렇게까지 올라갔다, 12월,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2월 초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좀 사실 계속 내리막입니다.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낙폭이 더 커졌고요. 그래서 이제는 이제 262달러가 아니죠. 이건 어제자니까. 이제는 뭐 200달러 중반 이하까지 좀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전고점 대비하면 이제 반토막 이하로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.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난 한 달 새 이렇게 30% 넘게 줄줄이 떨어질 때, 작년 12월 고점 이후부터는 이제 반토막 난 거고, 그렇게 떨어질 때 사실 우리 서학개미들은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 테슬라를 흔한 말로 줍줍을 좀 했죠. 근데 이제 사실 개별 종목을 줍줍하면은 그래도 좀 덜한데,
개별 종목도 사실은 좀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요. 근데 레버리지를 또 많이들 사셨습니다. 좀 종목을 한번 보면은요. 그 한 달 동안 서학개미가 최대 매수 종목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. 이거를 무려 8.2억 달러나 샀고요. 그 다음에 2위가 테슬라 개별 종목이고 이것도 7.8억 달러. 그러니까 두 상품, 개별 종목하고 ETF 상품을 합치면 16억 달러. 우리 돈 2조 3천억. 2조 원이 넘는 돈을 최근 한 달 새 테슬라 이 종목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줍줍의 기회를 삼고 있는 반면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죠. 요즘 그런 기사들이 계속 미국에서 나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오리건주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 뭐 총격이 좀 있기도 했고 일부 테슬라 매장에는 화염병 공격을 받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사실 이거는 테슬라라기보다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이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유럽이랑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뭐 전년 대비긴 합니다만 뭐 반토막 나고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이게 비단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.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거꾸로 머스크 또 머스크에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상장사는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가장 큰 피해주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정말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, 완전히 진짜 급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이미 산 종목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느냐, 아니면 어차피 줍줍을 할 생각, 그러니까 저가매수 할 생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버텨야 되냐. 이거는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의 판단이긴 합니다만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참 레버리지 상품의 이 부분은 이 리스크는 참 너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. 결국은 확실하게 이 종목이 상방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참 이 레버리지 투자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이 참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이번 테슬라 사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 기사는 산업부에 있는 기사, 산업면에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SK 얘기인데요. 사실 SK뿐만이 아닙니다. 여러 기업들이 리밸런싱들을 하고 있습니다. 리밸런싱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사업구조 개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.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이 회사에서 이 부분을 떼서 저 회사 다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작년에 두산 에너비티에서 이제 바켓 떼서 이제 두산 로봇에 붙이려는 사업 재편하다가 투자자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사서 주주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 이제 무산됐었는데 그래도 SK는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이제 사업구조 개편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. 표 한번 볼까요? SK그룹 주요 리밸런싱 작업 내용인데 지난해 이제 4월에 크래프톤 지분 2,600원치 매각했고 그 다음에는 8월에 SK 렌터카 지분 매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요. 11월 1일 날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&S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SK 스페셜티 지분 또 매각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제 이제 지난 7일 날이죠. 지난주 금요일 날에 SK 시그넷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팔고 쪼개고 합치고 하는 내용에 그다음에 SK 시그넷 유상증자를 하기로 된 내용이 있는데요. SK 시그넷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급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. 급속 충전기 분야에서는 테슬라보다도 더 앞서 있는 회사거든요. 이제 SK가 인수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하는 바는 이제 결국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 SK 그룹이 상당히 집중을 더 하겠다.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정도로 3자변 유상증자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SK 그룹이 어떤 식으로 지금 회사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느냐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재무 구조도 부채비율도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결국은 이제 어려울 때 투자를 더 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좀 돌아섰을 때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또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SK 그룹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성과는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런 작업들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느냐, 실제 성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찰해야 되겠습니다. 이게 비단 SK뿐만이 아니라 두산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그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좀 보시면서. 실제 SK그룹에 이런 성과가 있을지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증권면에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.
미국의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. 오늘도 M7 종목들 다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요. 애플 같은 경우도 4% 넘게 떨어졌으니까요.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서 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상품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이 개별 기술주의 플러스 이 채권을 혼합을 해 채권을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그런 ETF 상품들이 나와서 이게 뭐 수익을 더 낸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하락률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. 선방을 하고 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표를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. 테슬라 좀 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거의 반토막 났죠. 지금 34% 연초에 떨어졌는데 오늘 15%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반토막 가까이 난 겁니다. 이상 난 겁니다. 테슬라는 이렇게 주가가 35% 가까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 미래자산운용에서 나온 테슬라 채권 혼합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3% 정도니까 대략 한 절반 이하 정도의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는 거죠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개별 종목에 비해서 애플도 한 절반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그만큼 이제 단일 종목 전체로 하는 이랬던 뭐 또는 개별 종목 또는 그다음에 이 단일 종목들로만 모아진 그런 ETF 상품보다 이렇게 장이 떨어질 때는 하락률을 더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단일 종목 플러스 채권 혼합형 이 하이브리드 ETF 상품이 이 퇴직연금 쪽에서 되게 관심들이 많다.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신 분들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장이 물론 요즘처럼 뭐 기술주들이 워낙에 안 좋을 때 사실은 뭐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이제 또 반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권과 또 개별주들이 같이 있는 종목들이 좀 덜 떨어지고 오를 땐 또 개별 종목보다는 덜 하겠습니다. 그냥 채권 상품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니까 이런 어떤 장단점이 다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어느 시점에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기술주 플러스 채권 혼합형 ETF 상품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네,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.